우선 의원님의 소개를 저희 조세금융신문 독자들과 조세금융TV 독자들에게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특히 서민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의원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상당히 다양하고 또한 심도 깊은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그 재정 준칙이 상당히 큰 논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사태로 경제가 매우 침체되고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국민들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시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예산과 재정을 투입해서 국민들을 돕고 보호해야 한다, 이런 국면인데, 갑자기 이제 재정 당국이 재정 준칙을 들고 나와서 채무 비율은 60%를 넘으면 안 되고 통합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3%를 넘으면 안 되는, 그것을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정작 선제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마느냐 하는 논란이 더 주요 이슈가 되어버린 그런 이제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이런 문제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재정 정책을 잘해서 국민들을 보살피고 국민들을 도와서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의 가장 큰 역할을 해내야 될 때다. 그리고 재정의 역할이 자원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역할도 중요한데 그 역할에 더욱더 충실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요. OECD 국가 33개국 평균 채무 비율이 13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33개국 중에 가장 채무 비율이 낮은 국가 3위 안에 드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이 위험하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을 경기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빚낼 여력이 있고 빚을 갚을 능력이 된다면 빚이라도 내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 비율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채무가 지금 현재보다는 매우 낮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채무를 갚기 위한 이자 부담액이 평균 한 19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채무를 갚기 위한 이자액이 20조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8조 원대로 채무 액수는 늘었지만 많이 그래도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의 근간은 뭔가요? 국가 재정의 근간은 국민들의 소득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국가 예산과 재정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 국민 소득과 민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해야 될 재정 당국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렵고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은 잠잠하게 있다가 재정 준칙을 들고 나와서 여야를 물론이고 정치권, 또 학계, 또 뭐 기관 간 대립과 갈등과 논란을 부추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그 채무 기준과 또 통합재정 수지 비율을 안정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그 비율을 맞추려면 지금부터 재정에 대한 견제와 제재, 그리고 긴축을 하지 않으면 2025년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 준칙을 들고 나와서 재정을
뭐 규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난 집에 물 아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국채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20.5조, 즉 21조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자가 나가는 빚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IMF 당시에 공적 자금 투입한 액수가 168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공적 자금이 52조 정도 됩니다. 아주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 또 잘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적 자금의 반 정도만 회수했다 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재정당국이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공적 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국채를 발행한 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다른 외국에서의 그 연구에서도 앨런 아우어바크라는 그 학자의 연구에 의해도 국가 채무 비율을 줄이려는 긴축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국내 총 생산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긴축이나 뭐 재정 건전성 운운하기보다는 급한 지금 불을 끄는 게 우선 아니냐. 특히 이 재난에는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더 재난에 취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 취약계층을 더 잘 보호하고 또 서민들을 더 잘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국민 보호에 앞장서야 된다. 지금 재정준칙 논할 때가 아니고 재정준칙 가지고 싸움 붙일 때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가장 강하게 관점을 두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내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종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이 민생 안정을 위하여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혹시 의정 활동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뭐 계속 해왔던 대로 저는 뭐 상위 소득 30% 이상 그리고 대기업이나 재벌 이렇게 잘 사는 계층들은 사실상 국가나 정부 또 정치권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산층 이하의 그 서민들이죠. 서민들과 또 이 중산층의 경제를 민생 경제를 잘 보살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또 특히 예산이나 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